구독, 좋아요. 29번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화들은 표시한다.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죠? 뭐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그 문화과 관찰하는 차이. 목적어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세계에서 그들이 무엇을 관찰할 수 있냐? 그 사람들, 문화 속 사람들, 문화일 수도 있고요. 그걸 둘러싼 세상에서 과연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관찰하는 게 무엇인가의 그 차이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다 다르게 표시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선택, 뭐에 대한 선택, 어떤 차이를 표시할지, 그것은 달라진다. 선택이 주어니까 depend 다음에는 s가 꼭 붙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depend on 수거고요. 첫째로 뭐에 따라 달라지냐?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둘째로는요, depend on,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걸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극단적으로 들어서 어촌에 있는 사람들하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하고 삶의 어때? 중요도가 다를 수도 있겠지. 이 사람들은 해가 언제 뜨고 해가 언제 지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바닷물의 물때라든가 파고의 높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표시하는 시간의 어떤 개념 자체,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서 뭘 중요시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의문사절이 주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들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의문사절이 주어로 쓰이게 되면 절은 단수 취급해 줍니다. 그게 우리의 달력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식이란 건 뭐야? 보통 의례라고 하죠. 추석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의 형태처럼 우리가 그 차이를 표시하는 방법은요, depends on, 여기다 s가 붙어있지. 그러니까 달라진다, 연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를요 만드는 그 연결, 어떻게 연결을 짓냐, 그걸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표시가. 자, 예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농경사회에서는요, 전 근대 유럽에, 근대 전에 유럽의 농경사회에서는, 근데 그 유럽이 어떻니?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 뒤에는 완전문이 나와주겠지. 더 높아 위도가, 그것이 계절을 쉽게 make, 목적어, 형용사,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런 유럽.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높이, 위도의 높이가 좀 높아. 한반도의 위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이유가 뭐 때문이니? 어느 정도는 위도의 영향이 있죠.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전근대 유럽의 농경사회에서는 가주어, 진주어, 태양의 주기를 관찰하는 것, 모니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왜?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는 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반대로 대체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라비아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아라비아 사람들이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인데 어쨌든 뒤에는 완전문이 나와주겠죠. 계절의 변화가 덜 중요했던 그런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족들에게, 농사를 짓지 않잖아.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이 사람들에게는요, 음력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사실은 음력이 달을 보고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고 간편할 수 있어. 왜? 달은 모양이 바뀌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알아보기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 가목적어, 필연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뭐를요? 대절을요. 진목적어. 이슬람교가 음력을 사용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 무조건 이슬람교가,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유목민족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음력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할 것이다, 이건 아니었다고. 이거 반대로 로마 기독교, 전근대 유럽을 얘기하지. 걔네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무조건 양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그렇진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결정이 선택지들에서 이루어졌다. 제한된 선택지, PP가 뒤에서 꾸미고 있죠. 지리와 생활 방식, 그것 때문에 이제 제한된 선택지가 있었을 것인데, 그게, 자, 분사 구문인데 PP 앞에 빙이 생략되어 있고요. 수동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지금까지 해온 전통하고 그런 거에 맞물려서 또 걸러져 가지고 달력에서 뭐 음력을 사용할 것인가 양력을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 종교적 결정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달력이라는 것은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아까 정치 이런 것도 나오죠. 사회적 영향 때문에 선택이 되고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자면은 모든 문화의 달력 선택은요, 관찰 가능한 자연 조건 같은 지리적 요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생활 방식과 전통, 정치, 종교 이런 문화적이고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결정이 된 것이다 라는 설명문입니다. Next. 공감이 널리 칭송받긴 하지만 although 양보 누구에 의해서 학자와 그리고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일단 공감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글에서는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모든 사람이 공감에 대한 지지자는 아닙니다. not 붙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부분 부정이니까 공감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공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대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명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뭐로부터? 사람 간의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공감만으로는. 사실 그들은 주장합니다. 공감이 make, 목적어, 목적, 보죠. 그런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이런 비평가들은 주장합니다. 대절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다. 지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혹은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또 대절 우리가 뭐 하는 경향이 있더라? 공감하는데 강하게 나의 집단 속에서는 내 편한테는 그리고 저항을 합니다. 1번, 2번 저항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집단의 공감에는 저항해요? 공감이 돼도 공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 즐기기도 해요. 왜 집단의 고통을 즐기기도 해요? 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하지 않고 좀 싫어하는 친구 무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뭔가 실패하고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속으로는 약간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것이 종종 역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갈등 상황에서는. A와 B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B의 입장에 대해서 A한테 이해하라, 공감해주라 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니? 오히려 반발이 생기겠지. 그들이 주장하기로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을 수도 있니? 우리 대 그들, 적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거죠. 적이 4명이 있으면 사적이다. 사적이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우리가 시도할 때조차 뭐 하려고? try 다음에 to 부정사. 다른 사람에 공감하려고 시도할 때조차도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부정표현 붙어 있죠? 혹은 낯선 상황에 있는 우리가 잘 몰라. 이런 타인에게 공감하려고 시도할 때조차도 때때로 우리는 unable to 뭘 못해요? 정확하게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경험에. 모르니까. 그것이 자, ing 분사구문이죠. 유발하면서 더 큰 오해와 좌절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장한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 우리가 포기해야 돼. 공감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다른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공감 말고요. 예를 들면 이성적인 어떤 연민이라든가 혹은 도덕적 감정, 뭐와 같은 두려움, 분노, 수치심 같은 공감 말고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 또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어쨌든 공감의 역효과, 그리고 이 공감이 안 통하니까 다른 대안의 필요성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Next. 역설적이게도 강조용법이에요. it, that. 자, 그럼 뒤에서부터 봐보죠. 만들어, 우리를 느끼게 만들어. make 목적어 원형인데 feel 뒤에서 보호가 나와줘야 되는데 alive가 나왔습니다. 얘하고 live하고 비교해서 꼭 alive가 나와줘야 돼요. 얘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고 보호 자리에만 쓰이는 애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장 살아있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니? 모른다는 얘기야.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 사건들을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건들입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that. 너를 shake out of, 벗어나게 만들어. 너의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봐. 아마도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 중대한 발표를 하는 거, 혹은 어떤 곳에 가는 것인데 어떤 곳이니? 관계 부사 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뒤에는 완전문이죠. 이 비동사 뒤에 비었다는 것은요, 이 장소니까 비지 않았다라고 봐도 돼요. 너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는 어떤 곳을 가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 여기도 강조 구문입니다. it, that. 뒤에서부터 보죠. 시간이 약간 느려지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네가 느껴 더 온전히 몰입됨, PP 맞지? 더 몰입되는 거를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들에서이다.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사건들. 마찬가지가 진실이다. 만약 그 경험이 위험하잖아? 등산이라든가 패러세일링처럼. 그러면요, 그때도 마찬가지다 얘기야. 네가 시간이 좀 더 느려지는 것 같고 재밌고 몰입되고 이런 거. 너의 감각은 더 예민해진다. 너는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린다. 분비 덕분에, thanks to, 뭐의 분비? 기분 좋아지는 화학물질 뇌 안에서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거. 그것 덕분에 너는 얻게 돼요. 더 크게 밀려옴, 즐거움이 밀려오는 걸 얻게 되고, 뭐에서? 우연한 만남에서.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 뭐보다는 계획된 만남보다. 길 가다가 아주 오래전에 친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 얘! 막 이러면서 반짝반짝 뛰면서 이렇게 막 좋아하죠. 계획해서 만났던 것보다.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 친구를 만날 거라는 기대가 없었어. 몰랐잖아요. 불확실했잖아요. 다음, 좋은 소식,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선물들은 더 즐거운데, 만약 뭐 할 때, 그것들이 서프라이즈일 때, 뜻밖의 일일 때, 불확실할 때, 이것이 바로 이유이다. 앞에 reason 생략되면서 관계부사죠.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와 영화가 어떤 것들이야? 예상치 않은 줄거리의 트위스트, 반전이 있고, 이 플러스를 꾸며야 되니까 ed가 맞죠. 근데 결말은 놀라움을 주니까 ing가 맞죠. 분사 두 개가 지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줄거리의 반전과 놀라운 결말을 가진 것들이 보통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와 영화죠. 반전이 있는 거. 왜? 모르고 봐야 돼, 결말을. 결말이 뻔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과 예상치 못한 기쁨들을 가져다 준다. 주제입니다. 끝! Next. 32번. 한 가지 큰 장점. 뭐의 장점입니까?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큰 장점은 이다. 대절이다. 명사절 접속사.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하나 나와 있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해. 사람들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렇게 유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러면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잠재적 소비자들한테 모두 뽐내고 알려줘야 돼. 다 드러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돼요. 그래야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 메커니즘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 이제 정치적 협상, 잠깐 밑에를 살펴봅시다. 정치적 협상 같은 이런 다른 전략적 상황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숨겨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내야 돼.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계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나는 숨기고 상대방은 밝히고.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협상을 할 때 나는 이걸 원해요. 들어주세요. 이걸 좀 빨리 사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협상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상대방은 내 패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다. 대조적이다. 여러 전략적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정치적 협상. 그것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문이 나올 것인데 그 상황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도 있겠어? where로 바꿀 수도 있겠죠. 가주어 진주어가 나옵니다. 현명해. 뭐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니? 상대방 측. 나 말고 한 번 더 있는 상대방 측이니까 당연히 the other이 맞겠지. 상대방 측이 알게 하면 안 돼. 뭐를? 누군가의 진정한 선호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알게 하면 안 되는 거. 모르게 해야 현명한 거. 그런 정치적 협상을 포함한 전략적 다른 상황들과는 매우 다르죠. 시장 메커니즘은. 자, 완전하게 경쟁하는 그런 시장. 어떤 시장이에요? 바로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바로 clear, 팔아버리는 그 완전 경쟁 시장은요, 동사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만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내 상품에 대한 어떤 어필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혹은 뭐 다 드러낼 수가 없으면은 안 팔려요. 경쟁에서 밀려버립니다. 자, 가격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으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많은 모델들이 그렇게 가정하는 것처럼 시장 메커니즘에서 사람들은 조정해요. 그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조정합니다. 가격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할 때마다 자신의 선호도나 혹은 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들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 그것을 중단합니다. 어떤 물품이에요? that 본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물건은 이제 안 사겠죠. 그리고 물품에 판매하는 것도 중단합니다. 어떤 물품? 제공하지 않아 그들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죠. 손해를 보면서 왜 팔겠습니까? 그리고 분사구문이에요. 아마도 다른 물품의 생산으로 이제 전환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들이 동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동기적인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이 있다 그랬지. 인센티브가 있다 그랬지. 근데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으로 빠지는 거야. 이 팩트를. 무슨 팩트? 어떤 사실이에요? 동격.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사실. 안 팔리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빠져.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그것은 자, 시장이 드러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게 드러내는데
때로는 꽤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뭘 드러내는지 목적어는 뒤에 이 대절이에요. 그럼 이렇게 묶어줘야겠죠.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더 좋을 거야 라는 그런 거를 꽤 잔인한 방법으로 드러내줘요. 무슨 말이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 그럼 어때? 가격을 내리든가 다른 제품을 만들든가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그런 동기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망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는 그 방식을 잔혹한 방법으로 드러내준다는 것은 망해버려요. 망하고 나면 알게 되겠지.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 지식을 노출하게 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고, 이렇게 주제가 만약에 나오고 제목이 나온다면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지문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답찾기가. 그래서 자 봅시다. 어떻게 시장 메커니즘이 개인을 디스클로스하게 만드냐, 공개하게 만드냐, 그들의 지식을 행동을 통해서.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줘야겠지. 아시겠어요? 끝.